안녕하십니까. 역세권 장기 전세가 이제 핫 이슈인데, 그 역세권에 해당되는 블록들이 그 시프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 닥터빌더 아이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세권 장기 전세는 그 기준이 그 역세권해야 되는데, 첫 번째로 직각으로 역세권입니다.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. 그 직각의 의미는 역세권에서 1차 역세권 350m죠. 이렇게 350m. 2차 역세권은 그 500m죠. 근데 1차 역세권에 해당돼야 이제 준주거까지 종상향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350m 해서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범위가 그 1차 역세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일단 그러면 역세권에 해당이 되는구나. 그 다음에 그 노후도 요건을 보면은 노후도는 노후불량주택이 그 60% 이상, 토지적합도, 그 다음에 그 서울시 조례에 따른 노후도는 재개발 노후도와 같습니다.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노후도가 84.38%네요. 그러니까 60% 이상해야 되니까 노후도는 충족이 됐습니다. 근데 플러스 요건이 있어요. 30년 이상 된 건물이 30% 이상. 그러면 주택의 연령을 보면 25년에서 30년, 그러니까 30년에서 40년이 12%, 40년 이상이 50%나 되네요. 그래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 30% 이상의 요건을 충족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150제곱미터 미만이 그 40% 이상이어야 된다. 그 얘기는 여기서 과소필지가 기본 설정은 90%로 되어 있는데, 요거를 150으로 고치면 150제곱미터, 이렇게 작은 땅이 77%나 되나요? 77%. 그러니까 150제곱미터 미만이 40%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건 77%나 되니까 충족하고, 또는 2층 이하 건물이 50% 이상이어야 된다. 2층 이하 건물이 이렇게 보면은 보통 2층 이하는 단독주택들이 많죠.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을 보면은 3층, 4층, 1층이 또 있고, 1층이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은 대부분 다 1층이군요. 화면상으로는 팝업창이 안 뜨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건축물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요건으로 면적 요건인데 3000제곱미터 이상이죠. 3000제곱미터. 그래서 면적이 지금 4400제곱미터니까 그 면적 요건도 충족하고 있네요. 이런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50%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사전 검토를 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때 이렇게 역세권 장기전세,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다 하면서 동의서를 걷는 거를 봤는데, 그 동의서를 걷는 걸 보니까 그 반경으로 계산해서 역세권 350이다, 500이다. 그러니까 반경은 이렇게 둥그렇게 계산해서 요거는 250m를 그 한 건데, 350이다, 500이다 이러면서 그 분위기를 띄우면서 신축 건물을 팔아먹는 그런 현장이 서울시에 많아서 제가 한번 저희 닥터빌더 아이콘 사이트를 가지고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의 그 사업지가 가능한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, 승강장으로부터 그 350m 이내는 1차 역세권입니다.
24년도까지는 350m까지 1차 역세권을 인정하죠. 그리고 역세권의 범위는 이렇게 라운딩이 아니라 그 직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이제 350m거든요. 직각으로 검토해서 들어가는구나. 면적 요건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노도 요건에서는 노분량 주택이 60% 이상, 그리고 플러스 요건으로 더해서 30년 이상 건물이 30% 이상, 그리고 15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가 40% 이상이어야 됩니다. 이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혜택이 있죠. 혜택. 용적률 상향이 있는데 최대 상업용지는 안 되고요. 그 준주거까지만 가능한데 종사량이 그것도 350m 1차 역세권에 한해서 그 준주거까지 그 상향이 됩니다. 그리고 상향분의 50%를 그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임대아파트로 내놓기도 하죠. 이상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의 그 사업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